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서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58강을 시작합니다. 58강 첫 번째 글자는 이를지입니다. 이를지의 글자는 27강 291번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지와 이를도도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급 과정에 등장하는 글자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글자 이를지입니다. 이를지 글자 구조는 윗부분에 아들자의 거꾸로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흑토가 결합되어 있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지 글자 의미는 태아의 머리가, 자식의 머리가 땅 아래로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태아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이 세상에 생명이 새롭게 이르른다는 이를지라고 그랬습니다.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태아의 머리가 이 세상의 땅 아래로 나오는 이를지입니다. 태아의 머리가 땅 아래로 나오는 새 생명이 이르르는 이를지입니다. 이를지가 쓰여진 사자성어에는 지성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지자, 정성성자, 느낄감자, 하늘천을 써서 지극한 정성에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인데 무엇이든 정성껏 하면 하늘이 움직여서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뜻이 지성감천입니다. 다음은 이를치입니다. 이를치는 신생아가 나왔을 때 아직까지 공기호흡을 하지 못합니다. 코나 입 속에 모든 구멍 속에 양수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엉덩이를 쳐서 울음을 터뜨려서 코나 입 속에 있던 양수 찌꺼기를 밖으로 토해내고 비로소 바깥 공기를 호흡을 하게 돼서 진정한 생명이 이 세상에 이르게 된다는 이를치입니다. 자, 이를치 글자 구조 보면 앞서 배웠던 이를지 신생아를 뜻하는 글자가 있고 엉덩이를 친다는 칠복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를지 신생아의 엉덩이를 쳐서 이 세상에 생명이 이르게 하는 이를치입니다. 이를지 신생아의 엉덩이를 쳐서 새 생명이 이르게 하는 이를치입니다. 이를치가 들어간 사자성어에는 언행일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씀은 단일행, 한일 이를치를 써서 여기서 단일행은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는 뜻이고 말한 대로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러한 뜻이 언행일치입니다. 네, 다음은 이를도입니다. 이를도는 이 신생아의 생명이 진정 이 세상에 이르게 하면 엄마의 뱃속과 연결된 탯줄을 끊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탯줄을 끊는다는 뜻에서 칼도의 변형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도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를지 신생아의 탯줄을 칼로 끊어서 이 세상에 이르게 하는 이를도. 이를지 신생아의 탯줄을 칼로 끊어서 이 세상에 이르게 하는 이를도입니다. 이를도가 쓰여진 사자성어 중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기정자 귀신신자 한일의 이를도 어찌하 일사 안입을 이룰성을 써서 정신을 집중해서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말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누에 나방의 애벌레를 뜻하는 글자 나라 이름 촉 누에 애벌레 촉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누에의 애벌레는 입속에서 실을 뽑아내서 고치를 만들고 사람은 그 고치에서 실을 뽑아서 비단을 만드는 거죠. 파란색 부분은 그물을 뜻하는 그물망이 있고 그리고 빨간색 글자는 쌀포입니다. 감싼다는 뜻. 그리고 벌레를 뜻하는 벌레충이 결합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누에의 애벌레는 그물과 같은 껍질 속에 쌓여져 있고 결국 이것은 벌레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누에 애벌레를 뜻하는 글자가 왜 나라 이름을 뜻하는 글자가 되었는가 하면 옛날 삼국지에 등장하는 나라가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인데 그 중에 총나라는 질 좋은 비단을 생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비단을 상징하는 누에라는 글자가, 누에 애벌레라고 하는 글자가 이 나라 이름 촉이 되었습니다. 자, 글자 의미 정리하겠습니다. 그물 같은 껍질 속에 쌓여져 있는 벌레가 나라 이름 촉, 누에 애벌레 촉. 그물 같은 껍질 속에 쌓여져 있는 벌레가 나라 이름 촉, 누에 애벌레 촉입니다. 나라 이름 촉이 들어간 사자성어에 등농망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국지에서 나온 사자성어인데요. 어들득의 땅 이름 농자, 발알망자, 나라 이름 촉인데 등농망촉이라고 하는 말은 농나라를 어들득 얻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총나라를 또 갖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음을 비유하는 이 삼국지에서 나온 사자성어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홀로독입니다. 홀로독은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조각이 개견의 변형입니다. 사나운 개, 큰 개 또는 사나운 짐승을 뜻할 때는 이 글자를 씁니다. 그리고 앞서 배웠던 나라 이름 촉, 누에 애벌레가 결합되어 있죠. 자, 먼저 이 앞조각의 글자는 손수의 변형과 혼동하기 쉬운데 손수의 변형은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 쓰는 글자이고 개견의 변형은 휘어서 씁니다. 그래서 이 획을 이래 쓰고 하는 속은 아래에서 이렇게 비켜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수직이면 손수고 이게 휘어져 있으면 개견, 사나운 개를 뜻합니다. 자, 홀로독의 글자는
누에의 애벌레는 뽕잎을 먹을 때, 먹이를 먹을 때 딱 달라붙어서 오글오글 먹습니다. 그러나 개나 사나운 짐승들은 혼자 따로따로 다니면서 먹이를 사냥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 글자를 붓으로 쓴 까닭은 이러한 성격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혼자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나운 짐승. 자, 혼자서 돌아다니는 사나운 짐승을 뜻하는 홀로독입니다. 개나 사나운 짐승들은 누에 애벌레 여러 마리가 붙어서 먹이를 먹지 않고 혼자 돌아다닌다는 홀로독입니다. 개나 사나운 짐승은 누에 애벌레처럼 여러 마리가 붙어서 먹이를 먹지 않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는 홀로독입니다. 홀로독이 들어간 사자성어에는 독야청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독, 어조사야, 푸를청을 써서 혼자서 푸르다는 뜻인데 홀로 높은 절개를 지켜서 변함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독야청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사내랑입니다. 사내랑의 글자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억해 보겠습니다. 내 신랑은 아주 어진 신랑, 고을에서 첫 번째 가는 사내라고 기억해 봅니다. 자, 글자 구조를 보니까 앞부분에 어질 양이 있고 뒷부분에 고르를 뜻하는 글자가 있죠. 자, 그래서 글자의 이야기를 재밌게 정리를 한다면 성격이 어진 내 신랑은 고을에서 첫 번째 가는 사내, 사내랑. 성격이 어진 내 신랑은 고을에서 첫 번째 가는 사내를 뜻하는 사내랑입니다. 신랑이라고 하면 세신의 사내랑을 써서 갓 결혼한 남자를 신랑이라고 하죠. 화랑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꽃 화자에 사내랑을 쓰면 신라시대 때 있었던 청소년들의 수련 단체 이름이 화랑입니다. 네, 다음 글자는 찰랭입니다. 얼음도 차갑지만 명령도 쌀쌀맞고 차갑다는 이 두 개의 성격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네, 이 글자 구조를 보니까 얼음 빙이 있고 그리고 명령 명이 있죠. 자, 그래서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얼음과 명령은 아주 차갑고 쌀쌀맞은 찰랭입니다. 얼음과 명령은 아주 차갑고 쌀쌀맞은 찰랭입니다. 냉온하면 찰랭의 따뜻할 온을 써서 따뜻함과 참을 이루는 말이고 냉기하면 찰랭의 기운기를 써서 찬 기운, 찬 공기를 냉기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두량입니다. 말이나 소의 두 마리를 뜻하는 글자인데 이 두 마리를 동시에 끌고 갈 때 그 말의 목이나 소의 목에 씌었던 멍에가 있고 그리고 곱비,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을 뽐던 글자입니다. 자,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두 마리를 뜻하는 쌍이라든지 짝이라든지 요즘은 차량 할 때도 이 글자를 씁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곱비에 고리가 있고 멍에를 씌우고 두 마리의 머리가 들어가 있는 두량입니다. 곱비에 고리가 있고 멍에를 씌우고 두 마리의 머리가 들어가 있는 두량입니다. 두량이 들어간 사자성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아갈 진 물러날 때 두량 어려울 난을 써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이 궁지에 빠진 상태를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헤아릴 양입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뜻은 곡식의 양을 헤아려 본다는 뜻입니다. 자루 속에 곡식이 담겨져 있는데 바가지로 퍼내거나 또 아니면 바가지로 퍼 넣을 때 그 양을 헤아려 본다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나릴, 한일, 마을리가 있죠. 원래 나릴은 이 바가지 모양이고 그 아랫부분은 묶은 자루의 모양, 동의 모양이었습니다. 동은 묶은 자루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서 자루 속에서 곡식을 꺼내서 헤아려 보거나 퍼놓으면서 헤아려 보거나 그 양을 헤아려 본다는 글자인데 지금은 글자 모양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게 기억하겠습니다. 나릴의 일, 한일의 일, 마을리의 리를 써서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데 빠짐없이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헤아릴 양으로 기억해 봅니다. 날일의 일, 한일의 일, 마을리의 리, 일일이 헤아릴 양. 날일의 일, 한일의 일, 마을리의 리, 일일이 헤아릴 양입니다. 헤아릴 양이 들어간 글자 도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도에 헤아릴 양을 쓰면 너그러운 마음과 깊은 생각을 뜻하는 말이고 또는 길이를 재는 자와 양을 헤아려보는 되를 뜻하는 말이 도량입니다. 자, 그래서 도량형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힘력에 헤아릴 양을 쓰면 힘, 능력,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군대려, 나그네려입니다. 많은 군사들이 이동한다는 글자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모방이 있고 사람인이 있고 그리고 갈라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방과 사람인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들고 많은 군사들이 이리저리로 이동한다는 뜻이 군대려, 나그네려입니다. 네,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깃발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해가는 군대려, 나그네려.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깃발을 따라서 이리저리 이동해가는 군대려, 나그네려입니다. 군대의 규모를 말하는 낱말 중에서 여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단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려에 둥글단을 써서 군대의 단위인데 군대의 단위는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단이라고 하는 말은 연대 두 개가 뭉쳐진 정도인데 약 2,000명에서 크게는 5,000명까지 이러한 그 군대의 단위를 여단이라고 부릅니다.
여권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나그네리어자에 문서권을 써서 오늘은 패스포트입니다. 외국을 여행할 때 승인하는 그러한 증서를 여권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58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이를지입니다. 태아의 머리가 땅 아래로 이르러서 새 생명에 이르는 이를지. 다음은 이를치입니다. 신생아의 엉덩이를 쳐서 숨을 터뜨려서 새 생명을 이르르게 하는 이를치입니다. 다음은 이를도입니다. 이를지, 이 신생아의 탯줄을 칼로 끊어서 이 세상에 이르르게 하는 이를도. 나라 이름 촉, 누의 애벌레 촉입니다. 그물 같은 껍질 속에 쌓여져 있는 누의 애벌레가 나라 이름 촉, 누의 애벌레 촉. 다음은 홀로독입니다. 개나 사나운 짐승들은 누의 애벌레처럼 한 군데에 모여서 붙어있지 않고 따로따로 사냥을 해야 되는 홀로독. 다음은 사내랑입니다. 성격이 어진 내 신랑은 고을에서 첫 번째 가는 사내라는 사내랑. 다음은 찰랭입니다. 얼음과 명령은 차갑고 쌀쌀맞은 찰랭. 다음은 두량입니다. 고삐에 코리가 메어져 있고 멍에를 씌우고 두 마리의 머리가 들어가 있는 두량. 다음은 헤아리량입니다. 날일, 한일, 마을리, 일일이 곡식의 양을 헤아리량. 다음은 군대려, 나그네려입니다.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 군인들이 깃발을 따라서 이리저리 장소를 이동해가는 군대려, 나그네려. 그래서 떠돌아다닌다는 말이 나온 거죠. 네, 여러분 58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네,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5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